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특별히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일은 일단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 하나 기억나시죠? 그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어딘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그렇게 표현한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딱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기간 조정인 가격 조정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고민 중인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기간 조정인데요. 기간 조정 내에서 일부 좀 강한 친구들은 오르고 좀 약한 친구들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부분 다 기간 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외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제외하고 아무튼 다들 기간 조정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 기간 조정 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오른다 내린다 한다 조금 오르나 내리나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건 이제 대장의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장 미국 나스닥 AI 얘네가 꺾여야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조정이 좀 크게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죠? 하여튼 대장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대장도 명확하게 그런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미국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일단 그런 거 지표 발표 앞두고 이번 주에 나왔던 수많은 지표들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물가 지표 안 좋고 고용 지표 지난주에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매파적인 모습을 나타내서 좀 굉장히 좀 미국 경제가 좋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여기서 지금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긴 하죠.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격 조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장기 금리의 상승이나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렸던 거 이런 악재들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한 AI 얘네들의 상승의 힘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리려는 힘과 떨어뜨리려는 힘 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네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 매도세가 조금은 더 전반적으로는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크게 또 발목은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증시가 오르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드리고 있죠. 언젠가부터 하방 매집을 위험한 방법입니다만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죠. 근데 이건 매우 투기적이라서 보편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젯밤에도 금리와 달러가 조금 올랐고요. 그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에는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이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 좀 가지긴 어렵고 중국이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일단은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가격 조정으로 발전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가격 조정으로 좀 굳히기가 들어가긴 했죠. 일단 하나씩 좀 자세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달러 강세 등의 영향을 좀 받아갖고 아시아 증시는 좀 위쪽으로 좀 잘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 그나마 일본 증시는 강하기 때문에 요렇게 어떤 그 하락 채널형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고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오르더라도 잘 못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고점을 조금 좀 높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을 살짝 좀 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종가상으로는 결국 이 자리에 안착에 실패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일단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심화. 다만 이제 근데 그래봐야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여기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죠. 엔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가팔라지면 일본 증시도 이것 때문에 좀 급락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일본 증시도 상방이 좀 제한되긴 하는 거겠죠. 결국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인데요. 보시다시피 얘도 답답한 기간 조정의 안에 기간 조정 중이죠.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하락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인 이런 조정의 흐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할 건 없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으로 심화가 되겠죠. 조정이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저점을 낮추면 얘는 고점도 낮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의 단기 하락 추세로의 전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뭐 위안화 오늘도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어젯밤에는 조금 위안화가 뭐 떨어졌을지 몰라도 조금 강세를 보였을지 몰라도 오늘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에 부담을 줬다. 달러 강세, 미국 금리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정도 내용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죠. 한 번씩 보고 있는 N1 환율인데요. 오늘 좀 급등을 했네요. N1 환율은 이거 왜 본다고 했죠? 이 N1 환율이 가지는 의미는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 어느 쪽이 지금 더 분위기가 강하냐, 시장의 어떤 낙관론과 비관론의 힘을 뭐 측정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고 있네요.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낙관론에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강력한 우려는 아닙니다. 여전히 낙관론도 강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가볍게 뭐 점검만 할 거예요. 점검만.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보니까 둘 다 좀 부진하게 마감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초 뒤에 1초 뒤에 마감했네요. 선물시장도. 오늘 코스피 부진하게 마감했고 코스닥도 부진하게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둘 다 아무것도 할 만한 거는 뭐 딱히 없는 여전히 그런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간의 의미를 좀 찾자면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어떤 지지선이 어디냐면 이날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시가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도 살짝 붕괴시키긴 했었었는데 붕괴됐다 회복이 됐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제는 일단 무효로 치고 근데 아무튼 어제 오늘 코스피는 이 371.7이라는 이날 시가 3월 21일 날 봉의 시가 가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지지선을 2거래일 동안 테스트한 셈이 됐어요. 어제는 너무 급격하게 훅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또 그리고 만기일의 영향도 있어서 옵션 만기의 영향도 있어서 투기적인 영향으로 이런 라인을 다시 회복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다시 71.7을 붕괴시키면서 371.7을 붕괴시키면서 가격 조정으로 이제 연장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도 이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어떤 앞으로 조정이 깊어진다라는 뭐 그런 신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시세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음봉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거래량이 조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조금 좀 부진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매도세까지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비빌만한 언덕은 있긴 있습니다. 비빌만한데 어제 만들었잖아요. 어제 시가 365.85 이 자리는 어제 어떤 단기적인 지지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번에 훅 빠져버리는 바람에 어제 괴파라 크게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 임시적인 지지력도 만들어놔서 지금 이제 살짝 애매한 구간이 됐어요. 눈치 보는 그런 구간. 잘하면 여기가 단기 바닥이 되고 혹은 중기 바닥이 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 때문인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현실은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사실상 주요국 증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가격 조정으로 일단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깊어지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 조정하기로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3월 21일부터 해서 지금 4월 12일인데 뭐 몇 주 가까이 여기서 이렇게 둥그스름한 천장형을 누적을 시켰습니다. 둥그스름한 천장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항이 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되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다 라고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여기 전일 시가 이 자리가 어떤 단기적인 지지선 약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아직 완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이게 확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강하긴 강하지만은 그래도 위에서 몇 주 가까이 저항을 이렇게 누적시켰기 때문에 빠질 때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또 그리고 위에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조금 좀 제한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락 추세의 전환 가능성도 약간은 뭐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죠? 계속해서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 강합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이게 끝나지는 않은 겁니다. 끝났다라고 하기가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합니다. 이거 이제 풋옵션인데요. 풋옵션 이쪽 보시면은 이 오랫동안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놨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풋옵션이 한번 급등하면서 이렇게 좀 여기서 난리가 났었으면 차라리 풋옵션이 여기서 쌓였던 에너지를 한 번에 확 분출해 버리면서 차라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었는데 어제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아래쪽에서 지지력을 더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은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불안한 양봉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풋옵션들이 아직 한을 풀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오래간만에 차분하게 힘을 잘 모았습니다. 이거 소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전환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고 분위기가 이제 그래도 조금은 좀 우려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낙관적인 것보다 우려가 좀 더 커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콜옵션은 죽었으니까 딱히 볼 거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급락 위험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풋옵션이 이제 한이 쌓여갖고 이제 이 한을 풀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코스닥은 뭐 코스닥은 오늘 말씀드렸죠. 1430이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을 결과적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음봉은 어떤 지지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어떤 가격 조정이 좀 먼저 이어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돼 갖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재상승을 시도를 하려면은 1430을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음봉은 매수세가 아니죠. 매도세죠. 1430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이 지난번 매도 세력이 힘을 떨치면서 다시 음봉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약합니다. 어제 상승도 좀 약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쪽 1400 부근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혼조한 구간이나 계속 일단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그 하락의 힘이 좀 더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딱히 할 게 없는 겁니다. 주식 매수할 수 없다. 오늘 1430 돌파한 척하거나 양봉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한다 하면서 주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니까 일단 주식 사기는 껄끄럽다. 그렇다고 여기서 하방을 들어가는 거 차라리 그런 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미 많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리고 여기 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양봉에서 또 지지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선 딱히 할 게 없는 그런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홀딩하는 건 사실 정석적인 대응은 아니고 여기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아무튼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여기서 차라리 한번 훅 빠져버리면은 저점 매수세, 뭐 저가 매수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빨리 반등을 한번 하면은 위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위에서 하방 진입, 뭐 이런 거를 하든가. 근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서 보편적인 분들은 일단 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는 단기적인 힘도 어느 정도 좀 충족은 했어요.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단기 낙폭 과대했지만 여기서 또 힘을 모았네. 그럼 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저점 매수다 하면서 막 주식을 막 사면은 조금 좀 위험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어제 전일 상승했던 이 양봉을 검증을 한 건데
검증이 좀 별로 시원찮게 된 거예요. 오늘 매수세를 확인했어야 어제 양봉, 어제 매수세 나온 게 그게 이제 진짜구나. 이게 신뢰도를 얻게 되는데 어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또 연속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껄끄러운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뭐 계속해서 특별히 할 거는 없는 뭐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한국 증시가 하락을 한 거는 뭐 장중에 계속해서 환율이 이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장중에 12원씩 막 급등하고 있는데 증시가 오르는 건 이상하죠. 특히 대형주가 오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평상시에 찔끔찔끔 오를 때는 주식시장이 모르는 척 할 수 있지만 환율이 하루에 13원 움직이는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의 영향도 한국 증시 약세의 좀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은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뭐 상승했자 그런 목표치 그런 거를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 상승의 첫 파동을 이렇게 일단 하나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대로 이런 원을 옮겨서 보면은 오늘 딱 지금 일단 상승 목표치는 일단 어느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환율은 일단은 지난 한 2거래일 동안 1353원에서 1377원까지 한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몇 원 가까이 올랐는데 20원 넘게 올랐죠.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달려서 제 생각엔 이제 여기서 상승하더라도 좀 오버슈팅. 상승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 환율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여기서부터는 차라리 상승 둔화 혹은 조정이 일반적인 그런 예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가 아래에서 이렇게 저 달러를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보편적인 대응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들고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이게 환율이 지금 1300 오늘 종가가 77원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77원에 있긴 있더라고요. 1377원짜리가 공교롭게도 여기 2거래일 동안 여기 하락하다가 주춤했던 자리의 시가가 1377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서 지금 일단 잠시 좀 움직임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더 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오르면은 엄청난 오버슈팅 걸리면서 거의 1400원대까지 한 번에 훅 진입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는 건데 하여튼 그런 환율에 오버슈팅이 걸리려면은 그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달러가 강해야 될 만한 이유. 예를 들면은 전쟁, 이스라엘 전쟁 확전,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급등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달러가 강할 만한 어떤 경제 지표들 발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던가,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던가 하는 그런 게 나와서 달러가 갑자기 확 폭등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런 오버슈팅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그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 오늘 한국 증시만 가격 조정으로 전환이 됐지만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강하기 때문에 설마 얘가 환율이 오버슈팅을 줘서 갑자기 1400원대로 며칠 사이에 다음 주에 바로 진입을 할까? 그런 생각은 일단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한 이틀 만에 20몇 원 올랐는데 그럼 또 한동안 또 조정이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됐다. 한국 증시 코스피 전일 상승했던 거 되돌리면서 좀 추가적인 급락의 위험 조금 더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85,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죠. 네. 야, 여기 저항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나 보다. 회의 결과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회의를 제법 오래 했잖아요. 한 일주일, 2주일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이 정도 했으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그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하방 진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건 정석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무튼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삼성전자도 조금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하이닉스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나스닥이 조금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요. 나스닥이 이제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봐도 딱 봐도 이제 중요한 저항에 와 있죠. 딱 봐도 이제 중요한 저항에 바싹 갖다 붙였잖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밀렸던 그 자리인데 오늘 밤이 중요한 저항을 테스트할 겁니다. 어째저째 해서 이 자리를 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못 넘어갈 것이냐 또 오늘 밤에 이제 또 피곤하게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밤은 경제지표 발표가 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발표되는 거예요. 미시간 지표 요거들 발표가 되는데 요걸 가지고 좀 시장이 좀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에 따라서 그 금리와 달러가 또 출렁출렁 하겠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밤에 조금 좀 늦게까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왔고 또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저런 지표들까지 발표가 되고 하니까 뭐 일단은 조금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쪽 위에 꼬리 부분에서 하방 진입을 이날 했었는데 이걸 이제 청산해야 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지 오늘 밤에 저도 조금 좀 잘 봐야 될 그런 자리겠죠. 올라가면 도망갈 겁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하여튼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S&P도 뭐 어쨌든 뭐 답답한 구간이라 뭐 나머지는 뭐 특히 뭐 들을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강해서 조금 좀 문제지 나머지는 그냥 적당한 구간에서 뭐 가격 조정으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고 대부분 다 기간 조정 중이고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는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주식시장의 조정, 주식시장의 이런 하락이 이런 불안한 분위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